대기업은 매스미디어 가지고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이나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SNS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대기업 못지않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들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기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도대체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2기에서 채 못 들은 강의가 있으면 3기에서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 좀 하시고 또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 한 번 더 듣겠다 하셔도 됩니다. 1기에서도 2기 지금 강의 듣는 분들 좀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 정도에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강의 좀 해주실 우리 고재영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 이 훌륭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송영호 교수님 맨날 페이스북에서 이름만 뵀었는데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저도. 근데 직접 초대를 해주셔서 멀지만 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혹시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부분이 다 자영업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영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빵집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SNS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사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느끼시면 아마 좀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라 저는 그냥 동네 빵집 주인인데 너무 이렇게 떨립니다 지금.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요. 아무튼 너그럽게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빵집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빵집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SNS 이야기, 자영업자들이 SNS를 하는, 제가 SNS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질의 응답인데요.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손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합니다. 그냥 2012년도에 그 자영업 부문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옆에 그 다음에 시민기자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내용은 넘어가고요. 네이버에 이게 좀 몇 년 됐는데요. 한 4년 정도 그때 이제 인물 검색이 등록이 됐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은 네이버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인물 검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빵집 언론 소개 내용인데요. 이거는 중앙일보 경제 섹션에 나왔던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전인데 이렇게 소개가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뭐 월 1,500만 원 뭐 대박 비결 이때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장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월 1,500이면 그까짓 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업원 두고 하시는 분들. 근데 저같이 작은 영업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1,500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한 달에 보통 혼자 일하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 매출을 잡거든요. 혼자 일하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900 정도면 많이 버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버는 거고.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1,500 정도 되면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들 직원 안 쓰고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느낌상 알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빵집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빵집은 군포시 오금동이라는 아파트 상가에 있고요. 규모는 6평입니다. 6평이 조금 안 되고요. 실측을 했을 때 나온 게 5.95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청에서 위생과에서 실측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팔을 벌리면 하나 반 정도 나옵니다. 두 개가 맞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집은 이제 줄을 서서 손님들이 빵을 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만 들어오셔도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좁아서. 세 분이 들어오면 복잡합니다. 딱딱하고 막 걸그치고 손님들끼리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한 6평이 좀 넘는 한 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장 3평, 주방 3평 이렇게 해서 6평 정도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특화 상품이 뭐 우리 농산물, 뭐 웰빙빵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빵에 작곡을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렇게 작곡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처음에는 맛없다, 싱겁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입맛에 맞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매장입니다. 더 있을 것 같죠?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카운터에 있는 매대 하나만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그 타일이 한 5개 정도가 매장의 면적입니다. 5개, 앞뒤로 5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작습니다.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나오고 오신 분들은 보시면 가게가 생각보다 작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빵집 주변에 있는 그 제과점들입니다. 저거 보시면 맨 밑에 그 연두색으로 저희 빵집 있고요. 그 밑에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렇게 파리바게뜨 반경 1km 이내에 한 8개 이 정도 있습니다. 전철역이 있는데요. 보시면 그 아파트 상가 아파트가 한 4,000세대, 6,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파트 전철역에서 내리면 파리바게뜨가 딱 끌어가고요. 그 못 끌어가는 건 저 위에 있는 파리바게뜨가 또 다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중간에 껴서 샌드위치 형태로 지금 내용물입니다. 저희 식빵은 파리바게뜨 식빵이고 저희는 지금 내용물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보다 내용물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빵집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빵집은 빵 이름들입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명찰입니다. 저게 명찰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빵 이름을 저렇게 지은 이유는 제가 좀 단순해요. 그래서 그 요즘 제과점들 가면 막 영어 이름 써 있고 초콜릿도 뭐 초콜릿 들어가 있는 건 쇼콜라니 뭐 이렇게 막 어려운 이름 막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제과점 나가면 이게 빵 이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전문적으로 지금 제가 24년째 빵을 만들고 있는데 강남 나가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재료가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양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좀 풀어서 쭉 길게 만들어 놨어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름표를 보고 한번 이렇게 살짝 웃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사가는 빵은 절대 맛없을 리가 없죠. 그죠? 손님들이 웃으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격입니다. 저기 맨 위에가 저게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성웅 이순 팀장은 7분. 생각해보세요. 돈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500원짜리. 예. 7분, 뭐 한 칸만이는 5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태계 이황 2분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해놨을 때 이제 주변에 가게 이제 그 삼계탕집을 하시는 분이 저희 가게 가격표를 보시고 본인도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전복 삼계탕 해가지고 한 마리당 2만 원인데 세종대왕 2분 이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가격표를 보시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복 삼계탕은 세종대왕이 드시던 삼계탕이에요. 딱 물어본대요 주인분한테. 그러면 아니 가격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드시기 전에 일단 한번 웃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띄고 드시면 그 삼계탕이 맛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다른 데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그 집에 모시고 옵니다.
같이 웃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게 장사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저작권료나 이런 거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가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상 쓰고 들어오신 손님들도 가격표나 이름표를 보시면 살짝 웃습니다. 썩소를 짓더라도 살짝 웃으시면 그 기분 좋은 웃음으로 가져가서 드시면 그래도 맛없는 것도 약간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저희 이제 운영 방법입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저게 지금 크림치즈인데요. 크림치즈 빵입니다. 재료가 좀 많죠. 과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제과점들 가면 크림치즈에다가 크림치즈 빵 드셔보시면 좀 달달해요. 크림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섞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크림치즈 자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들어가면 재료비가 한 80%까지 들어가요.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재료는 저희는 원 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하는 재료상에서도 다른 데서는 재료 갖다 달라고 그러면 안 갖다 줘요. 재료를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저희는 떨어지면 재료상에 한 30분 거리인데도 바로 갖다 줘요. 재료를 워낙에 많이 쓰니까. 같은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재료비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빵집 하면 30% 정도? 20% 30% 이렇게 잡는데 저희는 한 45%까지 재료비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재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든 빵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곡을 다 넣고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케이크나 쿠키, 빵 원하는 대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통밀빵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저것도 지금 이 케이크도 경남 하동으로 내려간 케이크거든요. 저게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에? 얼마에? 35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서 사진으로 보니까 좀 작아 보이죠? 크기가 이 테이블 3분의 2만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원하는 대로. 이게 이제 택배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마침 그 하동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관광버스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차편에서 실어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이만한 크기 2단으로 해가지고 저기 의정부의 미군 부대에서도 그 군무원이 주문해가지고 의정부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와서 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음식점이나 뭐든지 손님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일반 제과점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해주거든요. 귀찮아서. 뭐 우리 통밀빵만 나만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게 있어서 잘 안 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줍니다. 제가 재료를 못 구하면 손님들이 재료를 가져오세요. 이건 넣어서 만들어달라고. 그럼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거 쿠키는 가족 사진을 보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미술에 소질이 없는 제가 나름대로의 쿠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시아주버님 결혼기념일 날 가족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부부끼리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거는 전남 보성으로 내려온. 저희는 경기도 군포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빵집이면 그냥 동네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전국 어디든지 갑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어떻게 저를 알겠어요? 저는 경기도고 뭐 목포, 하동, 보성 이런 데 계시는데 그게 SNS입니다. SNS를 이용하는. 차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아버지 생신 축하 기념으로 빵을 만드는 겁니다. 앙금빵인데 앙금빵. 저거 하나에 이렇게 해서 1,200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1일 날도 인천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빵을 한번 드셔보시고
학년 전체를 주문을 하셨어요. 200개를.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5월 2일 날 12시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이제 퀵으로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그게 이제 경쟁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데 저희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웰빙빵 얘기했듯이 이거 첫 번째 그 명함 있는 거 그게 무슨 빵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모르시겠죠? 저기 명함 보시면 딱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거 이제 청국장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청국장으로 빵을 만들면요, 청국장 냄새가 안 납니다. 그냥 콩 냄새예요.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거 청국장 빵의 이름이 뭐냐면 청국장 빵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 사가요. 근데 저거 이름을 뭘로 지었는지 아세요? 뭘로 지었을 것 같아요? 제 4차원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발효콩. 발효콩 빵. 청국장에 콩 발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쓰면 사람들은 그 청국장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맛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맛.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저 파릇파릇하게 보이는 저게 뭘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산에서 나는 겁니다. 산에. 취나물 비슷한데요. 저거는 그 고추냉이 잎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태백에서 고추냉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이걸로도 좀 뭐 좀 만들어 봐달라. 그러니까 농민들 제가 이제 SNS 통해서 농민분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재료를 보내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쿠키 있죠. 맛이 어떠세요? 달콤하네. 그게 천년초 가루 있잖아요. 핑크색 천년초 가루. 그 일산에 그 오연희 선생님이 농사 지으시는 천년초 농장에서 생산하는 그 천년초 가루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늘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팔기도 하고 오늘 만든 건 특별히 이제 늦은 시간이라 졸리실까봐 제가 저희가 파는 매운 쿠키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뽀사서 좀 넣었어요. 졸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워낙에 말솜씨가 없어서 조실까봐 그거 드시면서 좀 졸지 마시라고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졸리신 분들은 하나씩 드셔도 돼요. 진짜 매운 이거 좋아하시는 분, 난 이거는 별로 안 맵다, 더 매운 걸 먹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으면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자신 있으신 분. 그것도 이제 매운 쿠키도 저희가 매운 거 자신 있는 분 도전해보고 싶은 분 없으세요? 지금 졸리신 분 없으세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제 친구가 주문을 한 건데 교회에서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복불복을 하겠다. 뭐 좀 색다른 것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캡사이신 반통을 넣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골탕 쿠키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분당에서 한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왜 이렇게 뛰어오냐고 그랬더니 차 시간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만 3봉을 사갖고 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다른 분이 사서 그걸 먹어봤는데 매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 집에서 파는 걸 알고 그 친구가 1시간 넘게 걸려서 저희 집까지 온 거예요. 그거 사러. 자기도 골탕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그것만 사가지고 갔어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골탕 먹이기 딱 좋은. 그러니까 제가 판매할 때 그러거든요. 미운 사람 하품할 때 입에다 쏙 집어넣으라고. 그럼 완전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저거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물 같이 드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체험을 진행을 합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케이크도 만들고 저 쿠키도 마찬가지로 지금 쿠키 보면
모양이 좀 다르죠? 누가 저거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딱 보면 뭐 쿠키가 좀 색다르지 않나요? 모양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거는 곰신이 만들었습니다. 곰신. 곰신이 뭔지 알죠?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분들. 여기 보면 계급장이 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입대를 했으니까 고참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물을 드십시오. 물 속쓰립니다. 이제 군대 고참한테 보낸다고 지금 다 만들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사진은 케이크 만드는데 좀 분위기가 좀 싸하죠. 할머니는 웃고 있고 손녀는 입이 대빨 나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면서 할머니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손녀가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잘 만들었고 자기는 지금 못 만들었다고 해서 이 할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서울에서 오셨어요. 손녀 데리고 케이크 만들려.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1시간 넘게 걸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서 전국 어디든지 갑니다. 울릉도도 가고요. 제주도도 갑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게 불법이었었어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났었는데 이번에 대못 가시? 손톱 밑 가시 뽑기 해가지고 풀렸습니다. 그것만. 그거 이제 제가 그전에 이제 그 중소기업청 그 지원센터에다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얘기해서 이렇게 풀려서 지금 그래서 택배 보내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들만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빵집하고 나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빵집은 작은데 이것저것 막 해요. 시간 되는 대로. 누가 와서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뭐 좀 어디 놀러 가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원가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어쩔 때는 손해보고 해줄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오시진 않고 적당히 매달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매달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리네 가게를 하는데 미리네 가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은 미리네 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리네 가게가 뭐냐면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이태리에서 시작된 그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해서 맡겨놓은 커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물건값을 미리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맡겨놓은 거. 부자가 와서 먹어도 되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먹어도 되고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애기, 어른,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맡겨놓은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돈 안 내고 먹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계산을 미리 하면 다음번에 또 와서 또 먹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이 지금 한 300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군포 1호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저소득층한테 전달해달라고 그러면 케이크를 15개를 미리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게들은 거의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시면서 내고 가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통해서 지방에서 그냥 돈만 송금해 주세요. 미리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신다 그러면 이거 한번 추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그 물품 비용만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다 운영을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동영상인데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혈증입니다. 혹시 지금 헌혈증, 지갑에 헌혈증 있는 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헌혈증 아마 집에 가시면 장롱이나 이런 데 보시면 헌혈증 한 장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헌혈증들이 다 잠자고 있는 헌혈증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 한 다리만 건너면 헌혈증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헌혈증을 모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헌혈증을 가져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식빵 하나씩 드립니다. 뭐 2,000원짜리를 가져가든 3,500원짜리를 가져가든 관계없이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그리고 헌혈증을 받아서 모아놨다가 헌혈증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바꿔드려요. 그냥 드려요. 무료로. 무상으로 그냥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요. 뭐 재료비 원가로 따지면 그까지도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한 1,500장 정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게 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해보셔도 돼요. 헌혈증 뭐 한 장, 두 장. 저희는 이제 하루에 2장까지만 드리거든요. 식빵을 2개. 저희도 팔아야 되니까. 한 10장 가져와서 10개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팔 게 없으니까 딱 2장까지만 드려요. 그러면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헌혈증 가지고 식빵하고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헌혈증은 이제 저희가 드리는 기준도 있습니다. 저희는 택배로 잘 온라인 우편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보내드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시고 저희 가게를 직접 오세요. 근데 헌혈증을 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헌혈증 필요한데 헌혈증 좀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거짓말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벌써 그 상황을 얘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필요 없는데 그냥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표정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헌혈증을 가져가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저희 집을 그렇게 인식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들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카페나 이런데. 그러면 누가 이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페에다가. 그러면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서비스가 안 좋다느니 뭐 그 집 맛이 없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한번 그런 글이 카페 내에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을 커뮤니티에. 그 다음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달렸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네. 너 저기 뭐야 누가 시켰냐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1시간도 안 돼서 글을 삭제했어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잘 넘어가네요. 제가 이제 SNS 저희 빵집하고 SNS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생각날 때 질문해 주세요. 뭐 어떤 것이든지 제가 아는 거는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SNS는 뭐 블로그,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여기 좀 더 있긴 한데 많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좀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SNS를 사용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되려나요?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혼자 빵 만들어야죠, 포장해야죠, 배달 가야죠, 손님 오면 또 팔아야죠.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SNS를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강남구청에서 진행을 한 거, 그 동네 상권 살리려고 강남구청에서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역 자영업자들 전부 그 영동시장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한번 했어요. 왜 이런 그 SNS를 해야 되는지. 그게 벌써 한 2, 3년 전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앞서 나간 거죠. 다른 데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그 사례 발표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섰는데 그 전에 하신 분이 그 초밥집을 하시는 분인데 케니지가 자기 가게에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셔서 저한테 시간을 5분만 남겨놓고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제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올라가서
왜 이 좋은 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아니 구청에서 도와주는데 왜 안 하냐, 여긴 사람도 많이 오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5분 동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 좋은 걸 무조건 해야 된다, 자영업자들은. 거기는 또 젊은 층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왜 안 하느냐. 구청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왜 안 하느냐. 그리고 강사비만 그냥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저렇게 써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저는 제 주변에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도 무조건 자영업자는 하라고 그래요. 주변에 이제 모임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잘 안 해요. 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해야 돼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내 친구가 가게 하니까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가 5명, 2명, 3명인데 한 사람은 부산, 한 사람은 서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오겠냐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친구가 한 1000명 이상 늘어나고 2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1%만 찾아와도 새로운 고객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몰랐던 고객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페이스북으로 그 서산 부석에서 간장게장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쿠폰을 올렸어요. 오면 5,000원 할인. 인쇄해갖고 오면. 그래서 저희 처가가 태안이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쿠폰 들고. 그래서 간장게장 5만원짜리 45,000원에 사오고, 그리고 친구라고 조개도 싸주고 막 이것저것 싸주시더라고요. 그겁니다. SNS의 역할. SNS를 자영업자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하라고 그러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제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이야기하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상담하러 오고. 그럼 저희는 시간 날 때 그냥 같이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도 구리에서 그 분식집 하는 친구들 2명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시까지 오라고 해서 6시부터 우리가 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같이 교육도 듣고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잡아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와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등잔빛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자영업하고 SNS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발음이 약해서 시너지 아시죠? 뭔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가게를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옆에 가게도 저희 가게를 소개를 해줍니다.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지금 5,000명인데요. 한도가 5,000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게에 대해서 올리면 5,000명이 다 보는 건 아니어도 1%만 봐도 50명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는 이런 가게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1,000명인 친구가 제 가게를 올려주면 그럼 최소 못 봐도 10명 이상은 봐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동네 가면 거기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SNS를 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벤트 뭐 남들은 뭐 자동차 걸고 하는 이벤트들 많이 하는데 SNS는 그냥 식사권, 뭐 음료 할인권, 음료 증정권 이런 거 가지고도 이벤트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오겠어? 근데 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외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샌드위치 내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아파트가 4,000세대인데 2,000세대는 앞에 옹벽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못 내려와요. 그리고 2,000세대는 파리바게뜨 위쪽에 있어서 저희 가게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0세대
첫 세대 가지고 저희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는 사람이 3명이라고 매장에도 사람 주고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 6차 가게에서. 근데 갈수록 매출이 이제 빨리 오픈하고 여기저기 오픈하고 하니까 매출이 뭐 하루에 한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어떻게 장사해요? 5만 원, 8만 원. 한 2년간 그렇게 장사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접었겠죠. 근데 저는 좀 그런데 둔감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뭐 가게 접고 나서 할 일도 없고 배운 건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하고 SNS를 이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묵혀뒀다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SNS 통해서 계속 헌혈증 이야기 그 다음에 가게 이야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VJ 공대에서 전화 와서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거의 엊그제도 그 2년 전에 그 생생정보통에 한번 나갔었는데요. 그거 어제 보셨다고 그러면서 그 케이블에서 그런 걸 자꾸 해주나 봐요. 돌려가면서 그거 보셨다면서 분당에서 찾아오셨어요. 가족이 3분이서 생생정보통에서 봤다고.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요. 자기도 봤다 그러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영업하고 SNS는 공존입니다. 시너지 효과도 내지만 그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공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저게 이제 쑥에서 나오는 쑥빵이거든요. 저희 집 지금 쑥빵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진주에서 올라온 쑥으로 만듭니다. 그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쑥을 직접 다듬어갖고 보내주세요. 캐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거 받고 빵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물물교환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살려면 그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노점이 이제 할머니들이 동네에서 쑥 뜯어갖고 오시는데 한 주먹에 3,000원씩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15개는 넣어야 쑥 식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도 안 나가요. 되게 비싸고 또 어디서 캤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방에 그 농장 하시는 분들은 농약 치기 전에 뜯어서 보낸다고 그러면서 지금 3번 보내주시고 앞으로 한 번 더 뜯어서 보내주신대요. 농약 치기 전에 과수원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물교환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대추 농사 하시는 분이 자기 이제 그 무농약으로 대추 농사를 하는데 그 밑에 제가 이제 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그분이 쑥을 2포대를 뜯어서 보내주셨어요. 무궁에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치는 대추나무 밑에서 크는 쑥.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쳐가지고 냉동 시켜놓습니다. 살짝 데쳐서. 그러고 나서 쑥을 그냥 집어넣어요. 다른 데 가면 쑥식빵 하면 다 마른 가루, 중국산 가루 이런 거 쓰거든요. 색깔이 달라요. 근데 저희는 생쑥을 넣기 때문에 저렇게 보면 초록빛깔이 막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은 SNS를 제가 아마 오늘은 한 30번 정도는 자영업자는 SNS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마 하루가 돼야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없는 손님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SNS 자체가. 우리 동네에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SNS는 반경을 넓힐 수 있어요. 전국에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던 뭐 부산 사람이 와서 기억하고 와서 밥을 먹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손님이잖아요. 어떤 손님을 새로 끌어들이는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분이 우리 동네 뭐 동생이나 친구가 살면 야 내 친구가 하는데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2층에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1년에 몇 번씩 내려가세요. 제사나 행사 있을 때. 그럼 저희 집에 내려가시기 전에 꼭 빵을 사가요. 아니 거기 가서 사실 왜 사가냐고. 안동에 맘모스 빵집 되게 유명하고 조카들이 여기 빵을 꼭 사와야 된다고 내려오기 전에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냥 사가요. 그러면 그 손님은 원래 잘 안 오는 손님 빵 사면 잘 안 와요. 세탁소 하시는 사장님은. 근데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사가세요. 조카들 갖다 줘야 된다. 그러신 분들이 저희는 30%입니다. 매출의 30%. 그러니까 없던 매출이 30%가 저희는 SNS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게는 조그만데 이것저것 막 팝니다. 키위 나오면 그 참다래, 보성 참다래도 팔았고, 저건 딸기잼, 거창에서 딸기 농사하시는 분이 많은 딸기잼도 팔고, 지난번에는 강원도 그 산채 말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팔았었어요. 그리고 저거 밤가루 저런 것도 팔고, 저거 밤가루 이름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뭐든지 저희 가게에서 생산되는 사람들이 보내주면 팔아요. 손님들한테 맛도 보여주고 시식도 하고. 그러니까 가게 그 공간만 있으면 그냥 진열해놔도 돼요. 창가에 진열을 해놔도 되고, 주변 아는 친구들도 상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마른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원가에 받아서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제 가격을 다 주고 와요. 파는 거는 10,000원에 팔면 10,000원에 그대로 받아서 그냥 다 팔아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이득을 남긴다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SNS는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전부 빵집 하는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면 빵집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는 빵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뭐 해봐 그러면 아 귀찮아 안 해. 뭐 넣어봐 그러면 아 그 비싸.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여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다 알기 때문에 사정을. 근데 SNS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막 줍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이번에 그 저 쿠키 천년초 쿠키 이름을 공모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한 10개 이상 나왔어요. 천년초 쿠키. 천년초 가루 넣고 만든 쿠키를 뭘로, 오연희 씨가 만든 천년초 가루로 만든 쿠키.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막 줘요. 뭐 천년의 사랑이라느니, 뭐 오연희 천년의 사랑이라느니, 뭐 천년초 그냥 천년초 쿠키라고 하라느니,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제가 초창기에 했던 건데, 여기 명란 토스트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대히트래요.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아서 먹어보진 않아, 일본 건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맛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 일본에 간 제 친구가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트위터 SNS 친구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빵집 하는 걸 아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줄 서 있어갖고 봤더니 이런 게 있다. 한번 해봐라.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빵에다 명란을 발랐대요. 버터 섞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나간대요. 그래서 저희도 해봤어요. 맛이 없을 것 같죠? 짭짤하니 땡깁니다. 새우깡이 왜 땡기는데요? 새우깡 은근히 한번 뜯으면 다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집에 가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명란젓을 짭짤한 거 안 좋아하시면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버터 있잖아요. 버터를 좀 크리머 해가지고 명란젓하고 섞으세요. 그 다음에 식빵에 그냥 발라서 구우면 돼요. 토스트에 오븐에다. 술안주로 완전 끝내줍니다. 그리고 땡깁니다. 짭짤하니까. 저도 이거 그때 처음 만들어보고 한 5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짭짤할 때. 제가 빵을 만드는데 하루에 한 5개 정도 빵을 먹습니다. 빵 안 먹을 것 같죠? 빵 잘 먹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막 줍니다. 이것저것 해보라고 그러고. 지금도 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가 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건데 딱 보세요. 그냥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아까 그 아이디어, 이게 지금 그 트릴 닥터라고 그래서 이 창의성을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세요. LG 경제연구원 계시다가 지금은 창업을 하셔서 차리신 분인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주셨어요, 저한테. 초창기에. 그래서 오늘의 세트 메뉴부터 시작해서 출장 제빵 강의까지 10가지 아이디어를 설명을 쭉 나열을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본인이 하는 블로그에다 쭉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만 6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빵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니까 그 다음에 7번 아까 글씨 써드리잖아요. 7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10번 저희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그 나눔이 강좌도 다니고 무료로 재료비만 받고 다니기도 하고 학교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요. 저희는 불러주면 시간만 맞으면 여기저기 그 군포에서는 여기저기 막 갑니다. 오라는 데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면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런 아이디어 못 내죠. 맨날 해던 게 있으니까.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없는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원, 8만원 이렇게 팔다가 이런 거 함으로써 한 번 나가면 재료비랑 같이 해서 뭐 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10개, 뭐 20개, 30개 이렇게 학교에 갔을 때는. 그리고 이제 강의 나가면 뭐 강사비 주고 재료비 주고 하니까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쓴 글들이 실린 책들인데요. 첫 번째, 저것도 이제 SNS로 글을 그 젊은 청년들이 청년에게서 길을 묻다 뭐 이런 책인데 주변에 이제 생활하시는 그 직장인이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니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SNS 통해서 그 이제 인터뷰를 해서 책이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건 양장본입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책이에요. 저게 이제 이런 내가 참 좋다라는 책인데 1살부터 100살까지의 꿈이 적힌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저런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출판사가 저걸 라이센스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SNS로 사연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42살 몇 년 전이죠. 그 대표로 채택돼서 제 글이 제 꿈이 저에게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나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그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김제에 가면 망해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완전 끝내줍니다. 여기 낙조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그 프로포즈 하면 100% 성공률이라고 하죠. 너무나 쓸쓸하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해지는 게. 근데 지금은 새만금 때문에 좀 볼품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갔다 와서 쓴 글이 채택이 돼서 저기에 실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월간 센터에 이제 제 그 헌혈증 이야기가 실렸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시대도 제 글이 2번 실렸었어요. 방송은 조금 몇 번 되고, 방송된 글들이 실린 책 2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도 몇 번 책이 더 있는데 여러 사람 이야기를 쓴 거 페이스북 그룹 이야기, 소셜연맹 이야기나 농촌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제 꿈을 펼쳐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저희 빵집이 사례가 소개된 책인데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드셨을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근데 이런 이 책들을 보면 저희 가게가 저희가 SNS 이용하는 이야기들이 실린 책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SNS를 해야 되는 이유, 왜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린 책들이에요. 몇 권 더 있긴 한데 이제 받기는 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그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인터뷰 안 하고 쓴 책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아무튼 SNS는 진짜 자영업 안 해도 진짜 좋은 겁니다. 나쁘게만 해서. 그러니까 그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개인 신상이 노출된다고 하잖아요. SNS 쓰면 내 정보가 다 노출돼서 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신상을 친구가 노출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다 노출시키세요. 우리 애기 이만큼 컸어요. 사진 올리고. 우리 가게 내일 쉬어요. 사진 올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 이거예요. 그리고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만 노출을 안 시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자랑하느라고 뭐 이것저것 막 올려놓고는 개인 신상이 노출돼서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만 안 올리면 되는데 본인들이 다 올려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강은 맵듯이 아시죠? 거기에 나왔어요. 이게 초창기 제가 지금은 몇 년 됐는데 제가 초창기에 나왔었습니다. 12회 때인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저희 가게에 대해서 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제 SNS 사용하고 제가 빵집 운영하는 15분짜리니까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작가들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섭외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 가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작가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하는 일이 그거래요. 인터넷 뒤지는 거. 어떤 방송이든지 마찬가지로. VJ가 나가서 뭐 생생정보통이니 그다음에 굿모닝 대한민국이니 뭐 SBS 뭐 하는 것들이나 이런 작가들은 막내 작가들은 하루 종일 주제가 정해지면 인터넷 뒤진대요. 화자증 관련 이야기. 그래서 제가 저희 빵집이 6평인데 방송에는 그 VJ들이 찍어가는 방송에는 안 나온 게 없어요. 심지어 그 MBC 9시 뉴스에도 나오고요. SBS 8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요즘 자영업 SNS 마케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SNS 시작하시면 손해를 안 보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항상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무조건 하라고 돼요. 블로그도 그렇고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고 요즘은 카카오 스토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것들 찾아서 시작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이제 안경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스토리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벤트를 올리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면 렌즈 5,000원짜리 하나씩 공짜로 서비스를 줘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찾아오면 나중에 안경이 필요하면 그 친구들이 거기서 하지 다른 데서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SNS가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은 본인들이 나쁜 글만 안 쓰면 SNS는 나한테 그 해를 끼치진 않아요. 물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따가 시간 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아니 저기 사업하시고 네. 제품 개발하고 네. SNS는 언제 합니까? 제가 SNS 해보니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SNS를 무조건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잠깐 일 시작하기 전에 반죽 돌려놓고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손님 기다리면서 좀, 그래서 저는 저녁에 글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올리라고 그래요. 질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올리는 기준은 이거예요. 아침에는 메일링 받은 그 마음에 남는 좋은 글들 이런 것들을 하나 올리고, 점심에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거. 가게에서 일어나는 그 우스운 상황들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데, 엊그제 이제 초등학생이 아빠하고 같이 와서 3,500원짜리 쿠키를 하나 샀어요. 세트로 되어 있는 거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안 사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고르니까 애가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한마디를 해요. 아빠 별로 안 비싸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가 안 비싸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이 가게에 대해서 막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SNS 하시다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막 홍보글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시잖아요. 그런 거 그냥 지나가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글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질문글들. 만약에 오늘은 비가 오는데 막걸리 한 잔 땡기는데 안주는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러면 SNS 상에서 사람들은 내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이제 그 댓글이 제일 많이 달린 게 뭐냐면, 그 인터넷에 요즘 저랑 그 많이 떠도는 게 별로 안 친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올렸냐면,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올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쭉 한 70명이 쭉 올렸어요. 친한 것 같은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사업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굳이 내가 빵을 만들고 빵을 파는 사람이다 얘기 안 해도 프로필 사진을 빵 들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빵 만드는 사람이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식당 간판 옆에서 딱 사진 찍어서 음식 주고 사진 찍는 사진을 프로필로 딱 올려놓으면 이 사람 이 식당을 하는구나. 그러면 정보를 보면 그 정보에 어디서 하는지 전화번호나 이런 거 입력을 해놓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다음에 가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 사람 머릿속에 자꾸 가기를 시키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 가게 어떻게 알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아무 글도 안 올리고 그냥 손 놔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냥 멈춰버리고 이제 생각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하죠. 괜히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걸로 스트레스. 특별히 SNS 교육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이제 시간상 받지는 못하고요. 가서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저희 자영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SNS. 지금 한 1년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했어요. 분포에서 강사비, 그 다음에 그 교육장 대여비 이런 거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전부 대고 저희는 가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만 짜고 강사 수업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가서 교육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교육이에요. 3시간씩 12시간 4주 동안 했어요. 근데도 뭐 주변에 얘기해도 잘 안 와요. 과거에는 교육도 안 받고 그냥 그냥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본 영상이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양국 재단사인가요? 그 사람이 SNS 통해서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 통해서, 페이스북에 트위터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사람이 뭐 뉴욕을 간다 그러면 미리 일정을 올리는 거예요. 내일 뉴욕을 갑니다.